우유, 치즈, 요거트 이런 유제품들이 다들 건강식품으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이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좀 충격적이죠. 유제품에는 GIF1이라는 이런 성장 호르몬이 있거든요. 특히 요즘엔 송아지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이 성장 호르몬을 넣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암세포를 정말 빨리 자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환경이 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30년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이 유제품을 많이 먹는 여성들이 특히 유방암 걸 확률이 무려 30%나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튼튼백세 건강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케어 멘토 안지현입니다. 오늘은 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다들 암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식이지라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암세포한테 밥상을 차려주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특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들의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암세포를 굶기는 방법과 그리고 3개월 동안 실천 가이드까지 모든 걸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실히 하고 넘어갈게요. 암세포는 평범한 이 세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달라도 정말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일단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정 무섭게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첫 번째, 이 녀석은요, 당분을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세포보다 당분을 10배에서 무려 50배 정도까지 많이 소비를 합니다. 이 엄청난 양이죠. 두 번째로, 특히 성장 호르몬이 있는 환경 있죠? 거기서는 정말 무섭게 빨리 자랍니다. 대나무가 일주일 만에 우리 보면 쑥쑥 자라잖아요. 그 자라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셋째, 거기다가 염증이 있으면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염증은 암세포의 놀이터하고 같거든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뭘 먹고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암세포를 키울 수도 있고요, 또는 억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이 나면 야호하고 외치잖아요. 예,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암세포가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반대로 항산화 음식을 드시면은요, 암세포가 이거 힘든데 이렇게 위축이 됩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통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사람 3명 중에서 1명은 평생에 딱 한 번은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대 이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내 몸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몸은 매일 수천 개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면역 시스템이 잡아주겠지만, 면역이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정상세포가 천천히 암세포로 변해갑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위험한 음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세플라스틱인데요. 미세플라스틱은 팁의 차이도 있고, 특히 페트병에 담긴 음료, 예를 들면 콜라, 사이다,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진 음식들도 참 많잖아요. 요즘 햇반, 도시락, 샐러드, 컵라면 많이 드시는데, 다 편의점에 또 마트에 가면 쉽게 보실 수 있죠. 특히 요즘엔 배달 음식들도 많이 드시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거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거든요. 얼마를 먹고 있을까요? 아마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 정도는 드시고 계실 겁니다.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서 우리 몸이 암세포가 정말로 즐거워하는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정말 중요하죠. 특히 음료를 드신다면요, 유리컵, 스테인글라스, 텀블러, 입차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유제품이 좀 의외인데요. 우유, 치즈, 요거트, 이거 여러분들 다 건강식인 줄만 알고 계시잖아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잘못해도 완전히 이건 오산입니다. 요즘 유제품에는 GIF1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는 송아지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이 성장 호르몬을 주입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암세포가 정말 빨리 자라게 되는 치명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하버드대학교 30년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요, 유제품을 많이 먹는 여성들이 유방암 걸릴 확률이 무려 30%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웬만하면은 두유, 귀리, 두부로 한번 바꿔보세요.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인데요. 튀김, 마가린, 과자빵, 이 음식들은 모두가 다 트랜스 지방 덩어리입니다. 이건 자연에 없는 인공기름이거든요. 이 트랜스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은 이걸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일단 들어오면요, 세포막을 망가뜨리고요, 염증을 2배, 3배 증가시키면서 면역을 계속 떨어뜨립니다. 암세포는 염증 잔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을 계속 공격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마음껏 자라자 이렇게 즐기는 거죠. 트랜스 지방은 WHO 세계보건기구에도 완전히 퇴출 선언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요리를 하실 때 기름이 필요하시다면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것들은 염증을 억제하고 암세포 증식을 또 막습니다. 또 이 활성산소라는 이 유해산소가 있는데 이걸 막아주는 항산화 효과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나 아보카도 이 과일 자체를 잘라가지고요, 아침에 샐러드로 섭취를 하신다면요, 또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설탕인데, 설탕은 암세포의 직접적인 연료예요. 하루에 설탕 권장량은 WHO에서 하루 25g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각설탕 한 6개 정도 분량인데, 실은 우리가 이 하루 실제로 먹는 양은 100g이 넘어요. 콜라 한 캔만 해도요, 39g입니다. 이미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기는 거죠. PET-CT 검사 때 FDG라고 방사성 포도당 주사를 넣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FDG 방사성 포도당이 일반 포도당과 거의 구조가 같아서 암세포가 일반 포도당을 흡수할 때 FDG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 FDG가 가장 많이 쌓인 곳이 암세포가 가장 많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요, 그 크기까지 알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배고파 하면서 이 먹고 있는 걸 추적하다 보면 그 위치와 크기까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해결책을 말씀드리면은 통곡물, 예를 들어서 현미, 귀리, 보리, 통밀빵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일반 과일보다는 단맛이 좀 적은 저당 과일 있죠. 예를 들면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단맛을 정말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은 칼로리가 적거나 아예 없는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 자일리톨,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공육이 있습니다. 햄, 소세지, 베이컨 정말 너무 맛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위험합니다. 질산염, 아질산염 이런 보존제가 우리 몸에 니트로사민으로 바뀌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WHO에서 담배, 석면 같은 이런 등급으로 똑같이 분류를 했거든요. 매일 50g 먹으면 대장암 위험률이 18%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육 식품을 드시는 것보다는 신선한 닭가슴살이나 생선, 이 견과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큰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조금씩만 먹으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물방울이 바위 위에 계속 떨어지면은 바위가 뚫릴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만 매일매일 쌓여도요, 큰 문제가 됩니다. 1급 발암 물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좀 어두운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좀 희망적이고 좋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암세포를 굶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릴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첫 번째, 16시간 간헐식 단식이 있습니다. 간헐식 단식이라고 해서 하루 중에 16시간은 식사를 하지 않고요, 8시간만 식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정오 12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죠. 잠자는 시간 8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8시간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인슐린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암세포 성장 환경에 악화작용 포식의 활성화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암세포가 참 똑똑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환경이 힘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영양이 부족하거나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대부분 세포들은 다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암세포는 한 수 위입니다.
암세포가 먹을 게 없네? 그러면 옆에 친구가 걱정하지 마. 내 안에 있는 걸로 해결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가 포식을 활성화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 안에 쓰레기나 오래된 부품을 분해해서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간헐식 단식을 꾸준히 한다? 그러면 영양소와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암세포는 지치게 됩니다. 암세포를 굶기는 거죠. 그럼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두 번째는 가벼운 운동인데요. 하루에 30분 정도만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좀 부담되시면은 10분씩 3번 나눠서 해도 괜찮습니다. 운동하면 NK세포라고 해서 내추럴 킬러 세포, 즉 우리말로 하면은 자연살해 세포라고 합니다. 이 세포가 이름 그대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문제 있는 세포를 찾아서 바로 죽이는 세포예요. 다른 면역세포와는 달리 선천적으로 바로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추럴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NK세포 활성화가 높아지면서 암세포를 잡아내거든요. 그리고 운동은요, 혈액순환 개선이나 영양 공급, 그리고 노폐물 배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염증 감소는 물론이고요,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감소시킵니다. 세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최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꼭 주무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 조용한 명상, 그리고 천천히 호흡하는 심호흡 있죠?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염증이 생기고 또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좋은 루틴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아침에는 현미죽 그리고 채소로 부담 없이 가볍게 드세요. 그리고 점심때는 삶은 닭고기를 썰어서 샐러드와 함께 드시면 좋고요. 저녁에는 구운 생선 있죠? 예, 채소 반찬하고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허기지는 것 같다 하시면요. 간식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견과류나 베리류 같은 걸 드시면 참 좋습니다. 만약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간헐식 단식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아침 대신 아점으로 11시나 12시에 드시고요. 저녁은 7시나 8시에 드시면 딱 맞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꾸준함이에요. 한두 번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70대 유방암 환자분이 계셨는데 3개월 동안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요. 이게 정말 효과 있을까? 이렇게 반신반의하셨거든요. 그런데 3개월 후에 결과가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재발 방지에도 물론 효과가 있었고요. 혈액 개선 수치나 체중 조절에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죠. 이 먹는 거 하나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를 바꿀 수 있을까? 해외에서도 비슷한 연구 사례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그런 거 뭐 다른 사람들 얘기겠지, 나랑은 뭐 상관없겠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들의 몸은 좋은 쪽으로나 나쁜 쪽으로나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3개월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가이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가공식품, 가공육식품, 또 당분이 높은 식품, 또 튀김이 있는 트랜스 지방, 그리고 우유, 요거트 같은 유제품을 참 많이 먹잖아요. 아무 생각 마시고 일단 단순하게 믿고 시작을 해보세요. 1주차는요, 가공육부터 끊어보세요. 햄, 소세지 이런 거 있죠. 2주차는요, 설탕 줄이기인데 음료수, 과자, 탄산음료 서서히 줄여보세요. 3주차는 튀긴 음식 줄이기, 치킨, 튀김 있죠? 그 횟수를 좀 줄여보세요. 그리고 4주차는요, 유제품 줄이기인데 우유 대신 두유로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5주차에서 12주차까지는요, 간헐식 단식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인데요. 매일 30분이 좀 부담되신다. 그러면 20분이라도 한번 걸어보세요. 몸이 금방 가벼워지고요. 좋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7시간 정도는 꼭 주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명상이 참 도움됩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편인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좀 힘들다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 실천 가이드는요, 지금 핸드폰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캡처를 하셔가지고 내가 매일 볼 수 있는 위치에 붙여놓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댓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
분명히 가능합니다. 건강한 선택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